Docker 이미지와 컨테이너 개념 완벽 가이드입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Docker의 핵심인 이미지와 컨테이너의 차이점부터 Docker Hub 활용, 레이어 구조, 생명주기 관리까지 초급 개발자를 위해 쉽게 설명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Docker 지식을 담았으며 학습 내용 확인을 위한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습의 목차입니다. 이미지와 컨테이너의 차이, Docker Hub 이해하기, 이미지 레이어 구조, 이미지 폴과 푸시, 컨테이너 생명주기, 이미지 태그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주제를 코드 예제와 함께 실습하며 Docker의 기본 개념을 탄탄히 다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와 컨테이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읽기 전용 템플릿입니다. 컨테이너는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실제로 실행되는 인스턴스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미지는 붕어빵 틀이고 컨테이너는 그 틀에서 찍어낸 실제 붕어빵입니다.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내에서 수정한 내용은 원본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지와 컨테이너를 다루는 기본 명령어를 살펴보겠습니다. Docker Images 명령어는 현재 시스템에 있는 이미지 목록을 확인합니다. Docker Run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합니다. D 옵션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겠다는 의미이고 Name 옵션으로 컨테이너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Docker PS는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마지막 예제처럼 하나의 nginx 이미지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어 부하 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Docker가 해결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환경 차이입니다.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이 미묘하게 달라서 생기는 버그는 찾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도 까다롭습니다. 악명 높은 내 컴퓨터에서는 되는데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Docker 이미지는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개발자가 만든 환경 그대로를 이미지에 담아두면 개발, 테스트, 운영 서버 모두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므로 환경 차이로 인한 문제가 사라집니다. 다만 중요한 데이터는 컨테이너 내부가 아닌 볼륨으로 관리해야 영구 보관됩니다. Docker Hub는 Docker 이미지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필요한 이미지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이미지는 Docker에서 직접 검증하고 관리하는 이미지로 보안 업데이트도 빠르고 문서화도 되어 있어 프로덕션 환경에서 권장됩니다. 누구나 이미지를 만들어 Docker Hub에 올릴 수 있으며 팀원들과 이미지를 공유하여 동일한 개발 환경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Docker Hub를 사용하는 기본 명령어들입니다. Docker Search 명령어로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Docker Pull은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명령어로 Python 3.11처럼 버전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es나 MySQL 같은 공식 이미지는 이름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Docker Hub에 올리려면 먼저 Docker Login으로 로그인한 후 Docker Push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이미지 이름은 사용자명 이미지명 형식이어야 합니다. 공식 이미지와 커스텀 이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름 앞에 사용자명이 없으면 공식 이미지입니다. nginx는 공식 이미지이고 John Smith/nginx는 John Smith라는 사용자가 만든 커스텀 이미지입니다. 공식 이미지는 보안 업데이트가 빠르고 문서화가 우수합니다. 커스텀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Docker 파일을 확인하여 안전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회사 프로젝트에서는 보안을 위해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ocker 이미지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겹쳐진 구조입니다. 마치 투명 필름을 여러 장 겹쳐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맨 아래에는 운영체제 레이어, 그 위에 라이브러리 레이어, 맨 위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각 레이어는 읽기 전용이며 동일한 레이어는 여러 이미지가 공유합니다.
이 덕분에 디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미지를 받을 때도 이미 가지고 있는 레이어는 다시 받지 않아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합니다. 이미지의 레이어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Docker History 명령어는 이미지가 어떤 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각 레이어의 크기와 생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ockerfil에서는 각 명령어가 하나의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From은 베이스 이미지 레이어, Array는 명령 실행 레이어, COPA는 파일 복사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자주 바뀌는 명령어를 아래쪽에 배치하여 캐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어 공유의 마법을 이해하면 Docker의 효율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Python 3.11과 Python 3.6은 서로 다른 이미지지만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 레이어는 동일합니다. Docker는 똑같은 레이어를 두 번 저장하지 않고 한 번만 저장한 후 두 이미지가 공유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500메가 이미지를 2개 받아도 실제로는 500메가 정도만 사용됩니다. 또한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때도 변경된 레이어만 받으면 되므로 네트워크 효율이 높고 빌드할 때도 캐시를 활용하여 빌드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미지 폴과 push는 Docker의 핵심 명령어입니다. pull은 원격 저장소에서 이미지를 내려받는 명령어이고 push는 로컬 이미지를 원격 저장소에 올리는 명령어입니다. Git에서 코드를 pull하고 push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pull은 택배를 받는 것이고 push는 택배를 보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Docker Hub가 중간에서 이미지를 보관하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명령어 덕분에 팀 간 이미지 공유가 매우 간편해지며 CI/CD 파이프라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 폴과 push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Docker pull은 간단하게 이미지명만 입력하면 됩니다. 플랫폼 옵션으로 특정 아키텍처의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push를 하려면 먼저 Docker tag 명령어로 이미지에 적절한 태그를 붙여야 합니다. 태그 형식은 사용자명 이미지명 버전입니다. 그 다음 Docker push로 업로드하면 팀원들이 같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는데 사용법은 Docker Hub와 거의 같고 레지스트리 주소만 다릅니다. 컨테이너의 생명 주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컨테이너는 생성, 시작, 실행 중, 일시정지, 중지, 삭제의 단계를 거칩니다. 마치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절전 모드에 들어갔다가 종료하고 포맷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Create는 컨테이너를 생성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Start로 시작하면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올라가 실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Docker run으로 생성과 시작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Stop은 exitherm 신호로 정상 종료를 요청하고 10초 후에도 종료되지 않으면 SIKL로 강제 종료합니다. 컨테이너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명령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Docker Create는 컨테이너를 생성만 하고 Docker Start로 실행합니다. Docker Run은 이 두 단계를 한 번에 수행하므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Docker Pause는 컨테이너의 모든 프로세스를 일시 정지하며 디버깅할 때 유용합니다. Docker Stop은 컨테이너를 중지하지만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Docker RM은 컨테이너를 완전히 삭제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지된 컨테이너만 삭제할 수 있고 실행 중인 컨테이너는 대옵션으로 강제 삭제해야 합니다. Stop과 RM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Stop은 컨테이너를 중지하는 것으로 컴퓨터를 종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지된 컨테이너는 사라지지 않고 Docker Start로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RM은 컨테이너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으로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과 같습니다. 삭제하면 컨테이너 안의 모든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Docker Container Prune 명령어로 중지된 컨테이너를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디스크 공간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태그는 이미지의 버전을 구분하는 라벨입니다. 같은 이미지 이름이라도 태그가 다르면 다른 버전으로 취급됩니다. nginx:1.24와 nginx:1.25는 서로 다른 이미지입니다. 태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버전 롤백이 쉬워지고 테스트 환경 분리도 수월해집니다. Semantic versioning은 major와 minor, phe의 형식의 버전 명명 규칙으로 Docker 이미지 태그 관리에도 적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버전 태그를 사용해야 예측 가능한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미지 태그 관리 명령어들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Docker build T 옵션으로 빌드할 때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5번스러운 인점점만처럼 버전을 올려가며 관리합니다. Docker tag 명령어로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태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년 전 버전의 latest와 stable 태그를 동시에 붙일 수 있습니다. 특정 버전으로 롤백할 때는 Docker run에 정확한 버전 태그를 지정하면 됩니다. Docker images로 현재 시스템의 이미지와 태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그 관리 전략은 운영 안정성에 직결됩니다. 운영 환경에서는 절대 latest 태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latest는 가장 최근에 빌드된 이미지를 의미하는데 언제 바뀔지 예측할 수 없어 예상치 못한 버전이 배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버전 태그를 사용하면 1.23 버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Docker run 명령어 한 줄로 1.2.2 버전으로 즉시 롤백할 수 있습니다. git commit 태시를 태그에 포함시키면 코드 추적도 편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태그를 덮었으면 이전 이미지로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Docker에서 이미지와 컨테이너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미지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이고 컨테이너는 그 프로세스의 스냅샷이다. 2번, 이미지는 읽기 전용 템플릿이고 컨테이너는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실행되는 인스턴스이다. 3번, 컨테이너를 수정하면 원본 이미지도 함께 변경된다. 4번, 하나의 이미지에서는 하나의 컨테이너만 생성할 수 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미지는 읽기 전용 템플릿이고 컨테이너는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실행되는 인스턴스입니다. Docker 이미지는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읽기 전용 템플릿입니다. 붕어빵 틀처럼 그 자체로는 실행되지 않으며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실제 메모리에 올라가 동작하는 것이 컨테이너입니다.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고 컨테이너 내에서 파일을 수정해도 원본 이미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생성하거나 수정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Docker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1번 the commit 명령어로 새 이미지 생성 2번 Docker export로 컨테이너 파일 시스템 추출 3번 볼륨을 사용한 데이터 관리 4번 Docker save로 이미지 백업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볼륨을 사용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컨테이너는 일시적인 특성을 가지며 컨테이너를 삭제하면 그 안에서 변경한 내용도 함께 사라집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로그 파일 등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데이터는 Docker 볼륨을 사용해야 합니다. Docker commit은 현재 상태를 이미지로 만들지만 권장되는 데이터 관리 방법이 아니며 export와 save는 백업이나 이동 용도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Docker Hub에서 Redis와 mycompany/Redis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둘 다 동일한 공식 이미지이며 네이밍 규칙만 다르다. 2번, Redis는 공식 이미지이고 mycompany/Redis는 특정 사용자나 조직이 만든 이미지이다. 3번 mycompany/Redis가 더 최신 버전의 Redis를 포함한다. 4번 Redis는 무료이고 mycompany/Redis는 유료 이미지이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레디스는 공식 이미지이고 mycompany/레디스는 특정 사용자나 조직이 만든 이미지입니다. Docker Hub에서 네임스페이스 없이 단독으로 표기되는 이미지는 Docker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official 이미지입니다. 반면 슬래시가 포함된 형태는 특정 사용자나 조직이 만든 이미지입니다. 공식 이미지는 보안 검증과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보장되어 프로덕션 환경에서 권장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Docker 이미지 레이어 구조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빌드할 때의 동작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매번 모든 레이어를 처음부터 새로 생성한다. 2번. 기존 레이어는 재사용하고 변경 부분만 새 레이어로 추가한다. 3번. 이전 레이어를 삭제하고 최신 레이어만 유지한다. 4번. 레이어는 빌드 후 하나의 파일로 병합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기존 레이어는 재사용하고 변경된 부분만 새 레이어로 추가합니다. Docker 이미지는 여러 개의 읽기 전용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새 이미지를 빌드할 때 변경되지 않은 레이어는 캐시에서 재사용하고 변경 부분만 새 레이어로 추가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빌드 속도도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베이스 이미지가 같은 여러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레이어를 공유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컨테이너 생명주기에서 Docker Stop과 Docker Kill 명령어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Stop은 컨테이너를 일시 정지하고 Kill은 완전히 종료한다. 2번 Stop은 SIGTERM 신호로 정상 종료를 요청하고 Kill은 SIG 신호로 즉시 강제 종료한다. 3번 Stop은 컨테이너를 삭제하고 Kill은 중지만 한다. 4번 Stop은 모든 컨테이너를 종료하고 Kill은 특정 컨테이너만 종료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Stop은 SIGTERM 신호로 정상 종료를 요청하고 Kill은 SIG 신호로 즉시 강제 종료합니다. Docker Stop은 컨테이너에 SIGTERM 신호를 보내 정상적으로 종료할 시간을 줍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작업을 마무리하고 리소스를 정리한 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반면 Docker Kill은 SIG 신호를 보내 즉시 강제 종료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Sstop을 사용하고 응답하지 않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Kill을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Docker 이미지 태그 관리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항상 latest 태그를 사용하여 최신 버전을 자동으로 받는다. 2번. 특정 버전 태그를 명시하여 재현 가능한 빌드를 보장한다. 3번. 태그 없이 이미지 아이디만 사용하여 관리한다. 4번. 알파 순서로 태그를 지정하여 정렬이 용이하게 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특정 버전 태그를 명시하여 재현 가능한 빌드를 보장해야 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latest 태그를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버전이 배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latest는 가장 최근에 푸시된 이미지를 가리키므로 배포할 때마다 다른 버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이썬 3.14처럼 특정 버전 태그를 명시하면 언제 어디서 배포하든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어 재현 가능한 빌드가 보장됩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latest를 사용해도 되지만 프로덕션에서는 반드시 버전을 고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Docker 이미지의 레이어 구조가 제공하는 이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여러 이미지 간 공통 레이어 공유로 저장 공간 절약. 2번. 변경된 레이어만 다운로드하여 네트워크 대역폭 절약. 3번. 캐시를 활용한 빌드 속도 향상. 4번. 런타임에 레이어를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이미지 크기 조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런타임에 레이어를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Docker 이미지의 레이어는 빌드 시점에 생성되는 읽기 전용 계층입니다.
레이어 구조의 실제 이점은 여러 이미지가 동일한 베이스 레이어를 공유하여 디스크 그 공간을 절약하고, 이미지 풀 시 이미 존재하는 레이어는 다운로드하지 않아 네트워크 효율성이 높으며, 빌드 시 변경되지 않은 레이어는 캐시에서 재사용하여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명령어 시퀀스를 실행한 후 남아있는 컨테이너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Docker run hd, name app1 nginx, Docker run hd, name app2 nginx, Docker stop app1, Docker rm app2를 순서대로 실행했습니다. 1번 app1은 실행 중, rp2는 실행 중, 2번 rp1은 중지됨, rp2는 삭제, app1은 삭제됨, rp2는 중지됨, 4번 rpp1은 실행 중, rp2는 삭제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AP1은 중지된 상태로 존재하고 RP2는 삭제됩니다. Docker run 뒤로 APP1과 RP2 컨테이너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됩니다. Docker stop P1은 AP 컨테이너를 중지하지만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Docker PS R로 확인하면 여전히 목록에 나타납니다. Docker RMM RP2는 AP2를 삭제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APP4는 중지된 상태로 존재하며 Docker Start로 다시 실행할 수 있고, RP2는 완전히 삭제되어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Docker Hub에 자신만의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의 올바른 순서는 무엇일까요? 1번 Docker Push, Docker Login, Docker Tag 순서, 2번 Docker Tag, Docker Login, Docker Push 순서, 3번 Docker Login, Docker Tag, Docker Push 순서, 4번 Docker Login, Docker Push, Docker Tag 순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Docker Login, Docker Tag, Docker Push 순서입니다. Docker Hub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려면 먼저 Docker Login으로 Docker Hub 계정에 인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Docker Tag 명령어로 이미지의 사용자명 / 이미지명 태그 형식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Docker Push 명령어로 태그된 이미지를 Docker Hub에 업로드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인증 실패나 이미지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개발팀에서 내 컴퓨터에서 해서는 되는데요.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과 Docker가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드웨어 차이가 원인이며 Docker는 하드웨어를 가상화하여 해결한다. 2번 네트워크 설정 차이가 원인이며 Docker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일하게 구성한다. 3번 환경 차이가 원인이며 Docker는 환경경 전체를 이미지로 패키징하여 동일한 환경을 재현한다. 4번 코드 버전 차이가 원인이며 Docker는 Git과 연동하여 코드를 동기화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환경 차이가 원인이며 Docker는 환경 전체를 이미지로 패키징하여 동일한 환경을 재현합니다. 내 컴퓨터에서는 되는데요. 문제는 주로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운영체제 버전, 설치된 라이브러리, 환경 변수 등이 미묘하게 다르면 예상치 못한 버그가 발생합니다. Docker는 애플리케이션과 그 실행 환경 전체를 이미지로 패키징합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하면 개발, 테스트, 운영 서버 어디서든 완전히 동일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므로 환경 차이로 인한 문제가 사라집니다. Docker 이미지와 컨테이너 개념을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지는 읽기 전용 템플릿, 컨테이너는 실행되는 인스턴스입니다. Docker Hub로 이미지를 공유하고 레이어 구조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생명주기를 이해하고 태그로 버전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실무에서 이 개념들을 직접 활용하며 Docker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